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폴리셔 리뷰가 있어서 오늘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광택기는 엄청 유명하지만 실제로 이걸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택기가 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구독자님 중이신 와사비님께서 제가 원하는 이 광택기를 협찬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리뷰할 광택기는 루페사의 싱글 광택기 LH192입니다. 일단 이 제품을 지원해 주신 와사비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와사비님이 기본 구성품 외에도 이 폴리셔 패드들을 구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4종 정도 있는데 오늘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일전에 제가 플렉스 듀얼 광택기를 리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플렉스는 싱글은 잘하는데 듀얼은 못한다라는 그런 지나가는 소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루페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은 잘하는데 싱글은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초점을 잡아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제품의 구성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택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끼울 수 있는 부속품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업 패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루페스의 싱글 폴리셔 패드는 3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6.5인치 백업 패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제가 알기로 이 제품 역시 한국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루페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 번역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빅풋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늘 저는 핸들을 안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핸들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싱글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듀얼과 달라서 핸들이 필요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핸들을 장착하려면 기존에 있던 나사를 좀 빼줘야 돼요. 참고로 일자 나사로 풀어야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풀리네요. 설마 지금 이거를 풀고 이렇게 끼우는 건가? 이게 우리 일방적으로는 여기다 끼우잖아요. D컷 핸들이 있고 사이드 1컷 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이 D컷 핸들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D컷 핸들을 쓸 거면은 굳이 풀 필요가 없네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나사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홈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네요. 총 위치가 독특하네요. 여기 육각 렌치를 놓고 자, 여기 돌려서 자,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 패드. 제품 스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제품명은 루페스 LH192라는 싱글 폴리셔고요. 정격 전압은 220V 적혀있는데 박스에는 230V까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0Hz에 1200W를 발휘를 하고 1단이 450rpm에서 시작하고 맥스 단계인 6단이 1700rpm을 발휘합니다. 루페스 싱글 폴리셔는 백업 패드 나사선이 M14를 쓰고 있고요. 역시 다른 루페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의 길이는 9m라고 합니다. 제가 이 루펙스 싱글 폴리셔를 구형 제품을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LH18이라는 이름 가진 제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제가 생각하는 싱글 폴리셔들 치고는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저도 플렉스의 LK602 VR부터 해가지고 플렉스의 P14-250 같은 경량 폴리셔까지 써봤지만은 지금까지 써본 광택기 중에 유선형 싱글 폴리셔 중에서는 제일 힘이 약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출시된 제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LH192도 약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성능은 제대로 써보고 느껴야겠지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6단에서 1700rpm이에요. 대부분 6단 정도 되면은 한 2000 초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광택기는 다른 광택기들에 비해서 힘이 매우 약하다는 스펙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 성능치만 따지면은 이게 고단인 우리가 실제로 4단을 많이 써도 실제로 한 1000rpm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힘이 약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는 직접 써보면서 느끼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패드가 여기 있는데 루페스 제공하는 싱글 폴리셔들은 이렇게 패드가 약간 뭐랄까 직사각형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은 와사비님께서 패드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패드를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가장 사용하기 무난한 울패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패드로 써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백업 패드가 지금 하얀색 테두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제품이 불량인 건지 아니면 와사비님이 쓰시다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노랗게 이염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이런 이염이 잘 일어날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품질적인 영향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차가 정말 최고의 교보제예요. 지금 회사 후배 차를 빌려왔는데 진짜 스크래치가 어마무시한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샌딩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컴파운드는 동일하게 늘 쓰는 맥과이어스 울티메이트 UC 컴파운드를 쓸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울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드도 굴고 다 새 거기 때문에 살짝 길들인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 저단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사용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볍게 써보고 느낀 점은 핸들이 이 D컷 핸들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치보다 좀 낮다 보니까 조금 더 뭐랄까 좀 이 손을 잡는 이 높이 포지션이 조금 낮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인 거는 기존의 루페스 듀얼과 다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큰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데 본체의 품질과 퀄리티에 비해서 이 핸들 퀄리티가 썩 좋지가 않아요. 좀 약간 핸들이 좀 싸구려틱한 느낌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디자인의 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핸들 디자인 때문에 좀 깨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나머지 뭐 구성적인 부분도 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 스피드 컨트롤까지 루페스 마크 3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스크래치를 이제 잡아볼게요. 일단 이 수어 마크를 한번 잡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느껴지는 게 기계가 상당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싱글 폴리셔들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급의 광택기들 있잖아요. 마키다 9237이라든가 LK602V라든가 이런 형태의 라인업들, 디월트 광택기라든가 이런 애들과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손에 이 무게감을 받치고 있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현저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뭐 6.5인치인데 제가 알기로는 5인치도 있고 3인치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사선형이어서 실제로는 이 6.5인치보다 더 커서 아마 7인치일 거예요. 패드가 이렇게 밀착하면서 면을 딱 닿게 하면서 돌리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실리콘 패드이기 때문에 원래 잘 휘거든요. 그래서 날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 이 면 특징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면을 굳이 안 세우고도 작업하기가 용이하게 그 형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돌렸어요. 그리고 패드도 아직 길들여지기 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스크래치 잡는 성능은 뭐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스크래치를 잡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광택기가 역시나 스펙이랑 맞게 좀 힘이 약해요. 어느 정도 고커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RPM을 높여도 소리는 우왕 하면서 큰데 생각만큼 그렇게 RPM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만 들어도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현재 1단, 2단, 3단, 4단. 자, 이렇게 6단이에요. 소리가 엄청 커요. 지금 제 말을 전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출력은, 실제로 느껴지는 출력은 별로 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이 5단도, 제가 평상시에 싱글 포지션을 하면서 쓰는 적정 고RPM 영역에 좀 미달해요. 그래서 6단을 해도 솔직히 그렇게 겁이 나는 광택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6단으로 솔직히 숙련되면은 6단으로 키를 까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근데 너무 소리만 요란해가지고
5단까지는 괜찮거든요. 5단까지는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지가 않는데 그냥 참을만 해요. 안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고RPM에 적절한 세팅이 아니고요. 오히려 1, 2단은 너무 힘이 약하고 한 3, 4단 정도만 쓰는 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패드를 길들이면서 계속 폴리싱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고RPM 세팅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스크래치가 깊으면은 이 UC 컴파운드와의 조합으로 스크래치를 잡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월 마크 정도까지는 뭐 무난무난하게 돌릴 수 있지만은 좀 깊이감이 있어버리면은 이 광택기로 작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패드가 나쁜 패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UC도 물론 고퀄 세팅은 아니지만은 뭐 정도 꾸준히 폴리싱을 해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치를 나올 법한 그런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스크래치가 잘 잡혀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스월마크 잡는 정도까지가 딱 적합한 세팅의 광택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조금 더 컴파운드를 고코팅 세팅과 패드도 좀 더 고코팅 세팅으로 좀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석회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흐르는 자국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석회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 6단으로 돌리는데 깊은 데미지는 아니에요. 깊은 데미지는 아닌데 생각만큼 시원시원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갑이 들어가게 돼요. 좀 불필요하게 갑을 주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네요. 초벌 작업을 계속 해보니 이게 스크래치가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날을 많이 세우게 되는 그런 성향이 발생하게 됐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원하는 작업 퀄리티라든가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있었고 일단은 저랑은 좀 잘 맞는 광택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스크래치는 결국 다 못 잡았어요. 다 못 잡았는데 일단은 이 패드를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된 패드 중에 마무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흰색 패드 이게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고 마무리 좀 윗단계인데 이 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이 홀로그램을 좀 잡아가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UC 컴파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이 폼패드도 지금 새 건데, 뭐랄까, 새 패드 쓰면은 약간 뭐 빳빳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싱글은 좀 그런 게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감이 좀 느껴지긴 한데, 생각만큼 심하지 않네요. 이 작업이 불편하진 않아요. 뭐 크게 트이고 할 것도 없고, 어차피 고RPM을 돌리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양모 패드를 많이 안 쓰고 폼 패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폼 패드로 쓰면은 사용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처음부터 폼 패드에 맞춰가지고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울패드도 원래는 울패드가 없는데 한국 시장 때문에 울패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패드가 융패드랑 이 화이트 패드밖에 없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어쩌지 이제 마무리까지 쳤는데 이 제품은 딱 특정 사람한테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광택기였어요. 분명히 성능이 아쉬웠던 광택기들도 분명히 추천할 만한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SPTA 콜드레스 LD104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드나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워낙 패드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플렉스 P14-E150 같은 경우에는 경량 광택기라는 점 때문에 힘은 약했지만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초보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도 최적화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광택기들은 나름 추천할 만한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루페스 싱글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딱 집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플렉스 150처럼 힘이 약하고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한테 고RPM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이 제품이 소음이 커요.
소음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버리면은 아무래도 이 소리에 의해서 느껴지는 겁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큰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연마력도 안 세고 RPM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은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가 않았어요. 핸들 포지션이 좀 낮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막상 써보니까 적응이 되면은 뭐 그저 그래요. 그냥 특별하게 뭐 불편하다 좋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뭐 그렇게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플렉스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순정 백업 패드가 6인치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6.5인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7인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면을 넓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이 싱글 같은 경우에는 호환되는 큰 패드들이 많아요. 정품만 선택하지 않고 뭐 싸제품을 쓴다고 하면은 타사의 브랜드라든가 혹은 뭐 이 백업 패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조 기업에서 조금 더 다양한 사이즈의 패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업 패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뭐 7인치나 8인치 같은 백업 패드도 만들기 때문에 나서서는 어차피 이 백업 패드 만드는 회사에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루페스 백업 패드를 고집하겠다, 난 루페스의 감성만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다른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요, 좀 깊게 파고들고 가면 이것도 좀 메리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루페스가 이 녀석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생긴 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3 같은 제품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모터의 출력만 따지면은 한 4배? 3배, 4배 정도 되는 출력이에요, 이 제품보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던 듀얼 폴리셔를 싱글 폴리셔에 그만한 출력을 만들지 못하고 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루페스는 고의로 힘을 약하게 만든 그런 세팅을 노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는 폴리싱을 할 때 고RPM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우리처럼 스크래치를 완벽하게 잡는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깊은 스크래치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수월만큼만 좀 많이 제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최소한의 연마만 해서 조금 더 묵은 때를 뭔가 벗겨낸다, 좀 전체적으로 조금 스크래치가 많은 감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런 느낌으로만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유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광택기는 아마 그런 성향을 반영한 광택기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 RPM 영역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않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은 스크래치 하나라도 완벽하게 잡기 하기 위해서 고 RPM을 좀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한국 시장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루페스 LH19E를 써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엄청 높은 제품이었는데 좀 그런 기대감을 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이번 리뷰를 통해서 느낀 거는 루페스는 듀얼을 잘 만드는 브랜드다. 하지만 싱글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페스가 아무래도 듀얼 폴리싱 시장으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싱글 폴리싱 시장으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페스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제품, 더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글 라인업이 이 LH19는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 제품이 LH18과 이 LH19가 만들어진 텀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9는 개인적으로 싱글 폴리시 시장을 제대로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로탄 같은 광택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싱글 광택기가 루페스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폴리싱 리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